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장인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이 복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지수 캐리 종목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동시호가 구간인데 20만 원 선 호가도 보여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일본장 보니까 그냥 뭐 별 볼 일 없어요. 중국장도 별 볼 일 없어요. 한국 증시 어떤 호재가 나왔죠? 저가?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 집어주셨어요. 12월 말 배당락 이후에 바이오 이후 2차 전지, 야, 반도체 투탑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불을 뿜고 네. 있습니다. 물론 CES 때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은 시장도 안 그래도 저가인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가는 벌써 이미 만나서 술 한잔 하신 것 같은 뭐 그런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증시는 어떠한 과거의 사례로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옥과도 같았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과거의 한국장이었거든요. 작년에 한 해는. 기본적인 기저 베이스는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선물과 파생이 가장 발달된 나라라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빠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코인과 미국으로 떠난 자금이 글로벌 탑 수준이거든요. 워낙 많은 자금이 떠나갔었는데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이 이제는 조금 임기치에 왔다라는 느낌과 코인도 썩 뭐 한번 수익이 났고 미국 증시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지금 증시라서 지금 증시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 플러스 바닥은 찍었다라는 논리 플러스 환율이 1,300원대 나갔으면 지금 환율로도 10% 먹은 자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환율만 안정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다시 수익 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다 돌아온다? 이거 억지 논리예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한국 증시가 글로벌에서 유난히도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첫 번째 실마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한 석 달 전만 해도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바이오 오늘 평균적으로 4, 5%씩 빠졌었어야 돼요. 과거엔 시소 게임이었거든요. 지금은 시소가 아닙니다. 저가 매수 유입이에요. 네. A를 사기 위해서 B를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B를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반등 시 매도 의견을 꺼낼 정도로 말도 꺼낼 정도의 반등은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에 지금 IT라는 뭐 이러한 뭐 명분을 갖다 대서 아, 이런 뜨거운 장을 한국 증시가 보여주는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한국 증시는 즐기셔야 됩니다. 지수가 안 가네 뭐 어쩌네 절대로 그런 상상조차 하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 이 장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당분간은 눈에 불을 켜고 돈 벌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네, 이미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 돼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디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좀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걸까요, 반도체는? 뭐 그런 논리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S에 대한 호재도 이미 시장에 오늘 다 반영이 되고 반영됐죠? 있어요. 자율주행, 드론, 로봇도 시작됐고 반도체도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주간으로만 보면 상거하저 정도로 저는 바라봅니다. 일단은 불이 굉장히 뜨거웠고 CS라는 것이 시작되면 재료 소멸의 역할도 할 것이고 그렇다고 반도체 반등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다? 이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양한 섹터들이 한 주자가 대장을 출발하고 나면
작년에 한 해는 후발주자가 쫓아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예. 안 가거나 대장이 끝까지 간 다음에 후발주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종목 내에서 섹터 내에서의 종목 확산이 빠르게 빨라요.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끝났다. 반도체 내에서 뭐 온디바이스가 좋냐, 뭐 디자인 하우스가 좋냐, HBM이 좋냐, 이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아니지만 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섹터 내에서 후발주자를 쫓아가면서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탄력도로 본다면 네. 상고하저를 저는 기본적으로 IT 섹터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ES라는 것이 뜨겁게 일단은 반영이 시작됐고 예. 오늘이 끝은 아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이슈들이 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네. 있지 수요일에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나오는 잠정 추정치는 8조대 중반 정도로 예. 보이고 있죠 지금 FN가이드 컨센서스가. 근데 여의도 추정치는 더 낮아요. 맞아요. 더 낮아요. 8조 이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8조 미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대차게 부러지지만 않으면 이것을 여기서 다시 깨고 방향을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럴 정황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치고 달리기에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급 전망이라는 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이닉스는 탄력을 받아봤고 소부장은 이거보단 좋을 환경이 확실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 방송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속도는 느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좀 이제는 좀 지겨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한국 지수에 대한 패시브적인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을 떠났던 국내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돌아왔던 현상처럼 이 환율이 여기가 맥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 한국 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과 3월 달에 재개될 공매도를 앞두고 일단은 포지션 플레이를 위한 자연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그동안 팔 만큼 팔았으니 예. 이 자리에서 공격적인 추세 전환을 노리는 삼성전자의 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패시브적인 기계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저가를 다지는 흐름에서의 추세적인 흐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점에도 사실 바닥은 다졌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가 매수라고 하는 패시브 자금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주항공주, 올해 또 떠오르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블루 오리진이 한 현지 시간 1월 6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1월 10일 발사. 네. 예. 모멘텀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오늘도 몇 종목이 움직이긴 하던데 네. 추가 흐름은요?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말씀드리는 네. 건 연말에 고객분들에게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네, 대해서 네. 올해 전망 종목들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다 날라가서 뭐 그거 일주일 있다 전화 줘 그랬는데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서. 우주항공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주항공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참 스페이스X에서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보셨나요? 유튜브 하단 발사체가 쏘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회귀했죠. 참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상용해서 재사용을 막 25번씩 하는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하단 발사체를 또 써야 될 만큼 우주향에서 가는 발사체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각 나라의 방산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민간 기업들의 이제 오늘인 걸로 아는데 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네, 블루 이제 오리진. 여기서도 이제 발사했죠. 네. 대형 재사용 로켓 발사에 대한 도전장을 갖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뭐 우주항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네. 오늘 그 중에서 찍은 것은 로봇 자율주행 다 날아가고 네. 양자 컴퓨터 다 날아갔으니
다음 주자로서 테마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수익이 내서 단타로서 한번 일부러 이익 실현한다면 그 다음 테마를 뭘 찾아볼까라고 한다면 한 자리는 차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우주항공.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앞 테마가 끝났다라는 것은 네. 아닙니다, 여러분. 끝났다는 것은 아닌데 또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서 눈여겨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국내 유일의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입니다. 2023년 3월에 민간 기업 최초로 독자 개발한 1단 엔진 시험 발사 성공을 했고요. 올 여름에 첫 상업 발사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영 기업이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잘 만들어서 납기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민간 기업이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테니 민간 기업으로서 가격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성공을 한다면 굉장한 성장성을 갖고 담보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단 엔진 시험 발사 성공만으로도 수주 잔고가 200억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AP위성인데요. AP위성을 눈여겨보는 키워드는 달 궤도선 프로젝트 및 다목적 실용 이성을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왜 가나요? 절구지라는 토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닐 네. 것입니다. 과거에는 달 탐사가 이제 어떤 과학 기술 진보된 것의 어떤 교두보 같은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달에 있는 자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 탐사 기술에 아주 유리한 국가, 그러니까 능력치가 확보된 기업일수록 만약에 나중에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부분은 저만의 뇌피셜인데요. 달에 대한 꿈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AP위성도 앞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주항공도 계속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환의 네. 차원으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바이오 담는 차원은 어떨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있잖아요. 바이오예요. 바이오입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CES 뻔했던 뉴스지만 예. 아주 그냥 뜨겁게 엄청 같죠. 장이 뜨거운 네. 장이 됐습니다. 연말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 바이오인데 그 이후에 지금 나 다음 차례 다시 또 타이밍 오면 내가 가야지 라고 하면서 잘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일부 종목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장주들이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한올바이오 파마를 가장 눈여겨서 지금 시장이 움직여 이번 파동의 대장은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에 있는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로 물릴 각오로도 진입해 볼 수 있다. 바로 리가캠도 함께 이번 파동 사이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SK바이오팜, 유한양의 알테오젠도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공지능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네. 파로사이오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요거는 두 종목은 사실 뭐 AI와도 관련지어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음 주에 이슈가 될 테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 어떤 기업 참여하냐 다들 이제는 뭐 포털에 찾아보면 다들 나오시는데요.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D&D 파마텍,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AB온, DXVX, ST큐브 이런 종목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서 두고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묵직한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중장기 호흡으로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바이오를 좋게 보는 뉴스는 실질적으로 본심은 또 있습니다. 2월 달에 시작될 시행이 될 첨단 재생 의료법인데요. 정생법. 이것과 관련됐었을 때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을 여기에다 연결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나도 이 종목인데 하고 연결지어서 네. 이 테마를 온전히 뜨겁게 종목 확산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고 과거에 네이처셀이 최근에 한번 급상승을 보여줬다가 네. 지금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활기를 띠게 될 것이거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제 리딩 앞서가는 기업으로서는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G바이오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제 줄기세포 기반의 엑소점 치료제 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한번 눈에 띄는 종목을 봤지만 사실은 이것과 관련되어 한다면 스펙트럼을 확 넓혀야겠죠. 네이처셀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메디포스트가 제대열 보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고요. 안트로젠이 지방률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판매하고 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가 여기서 이 선을 이 지금 첨생법과 이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조금은 이렇게 여기에 굳이 연결짓기는 좀 어려워서 제외는 시켰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막에 나온 종목들 네. 방금 전에 자막에 나왔던 종목들 제가 실제로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지금 자막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생법이 시작되면 바이오 섹터의 종목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개발하신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정말로 기회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의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장 너무나 시장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대응이 어려우신 거지 지금 시장은 즐기십시오. 오랜만에 행복의 꿈을 필 수 있는 시장이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수익의 길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